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실전 말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시장에서 유가가 또 한 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주의 부진이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약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이 유가는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경계감이 또 한 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 뉴욕 증시를 좀 흔들었던 건 기술주의 부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10% 넘는 하락폭을 만들어내면서 기술주 전반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 이 새로운 아이폰이죠. 아이폰 15가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 출시 이후에 이 애플은 1.9%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 들어 최장 연속 기간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오는 새벽에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5% 상승하며 2,54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227억 원, 82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로 전환을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 덜어냅니다. 1,082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인데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합권에서 898선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좀 붕괴됐던 900선 오늘 좀 회복될 수 있을지 오후장에서 그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235억 원, 428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오늘로써 6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 62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관망세 안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레포트에 잘 담아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 확인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은 삼성전자 실적의 개선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3분기 삼성전자 매출액 그리고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분기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렇게 IT 부품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담아볼 수 있을지 미리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의료 AI 이쪽에도 흔들렸고, 뭐 초전도체주들은 이미 고점 대비 60%, 70% 지금 가까이 박살나고 있는 거는 저 공개 방송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일단 테마주의 지금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사에서도 뭐 1박 2일 뭐 계속 테마주들이 계속 돌아다닌다. 그래서 너무 지금 급등락을 하는 그런 테마주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뭐 신용 물량들도 거기에 많이 물려 있고 지금 많이 그런 안 좋은 이제 기사들을 내보내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마주들이 급등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서 그럼 양자 컴퓨터 어제도 좀 움직였으니까 양자 컴퓨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원전 테마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초전도체 또 급등할 것 같으니까 좀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많이 빠졌으니까 뭐 맥신 관련주부터 뭐 등등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안전한 쪽으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은 뭐냐라 그러면 반도체가 제일 편안하죠. 실적이 10년 동안 통틀어서 1년에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니까 그러면 40분기 중에서 한두 분기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그 IT 부품주들은 흑자를 가져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여기서 서울경제에 있을 때 2014년도, 2015년도에서도 그때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계속 실적들은 나쁘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 분기 이제 3분기 실적까지만 일단 적자 기조로 이어갈 겁니다. 미국은 마이크로는 뭐 3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해 본다 그러지만 빠르면 3분기지만 4분기를 대부분 보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4분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사도 나와서 오늘 노란톡방에도 올려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반도체에 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이 4분기에서는 좋아질 거다. 상승세에 턴할 거다. 뭐 이런 이제 기사랑 그다음에 3분기, 4분기서부터서는 뭐 디램 가격 상승한다. 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뭐 KB증권하고 어디더라 하여튼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그거를 이미 미국에서 나온 기사랑 한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6월달, 7월달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실적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 시점들이 빠르면 3분기, 늦어도 내년, 뭐 대충은 4분기서부터는 돌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와주면서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움직임이 오늘 좀 괜찮아요. 한번 차트를 보고 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시장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아침에서는 하이닉스가 3%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4%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 빠졌잖아요. 어제 빠졌는데 근데 어제 그거 빠진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과거에 빠질 때는요. 이런 변곡점을 앞두고 무슨 뭐 물가지표를 앞두고 아니면은 무슨 뭐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걸 앞두고 빠질 때는 하루에 3% 빠지는 거는 뭐 너무 많았고 마이너스 5%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집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아이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가 떨어졌고 하는 부분들 기술주들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IT 섹터들 오늘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빠지기는커녕 오늘 일단 잘 움직이죠.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어제도 차량용 반도체가 강했고, 그리고 어제 로봇 관련주하고 인공지능 AI, 의료 AI 관련주들 막 급락하고 2차 전지 급락할 때에서도 어제 차량용 반도체들은 강했습니다. 반도체들은 어제 뭐 올라간 애들도 조금 있었지만 강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자리 별일 없었는데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어제도 안 빠지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아 보여서 이따가도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는 PSK 홀딩스 떠 있는 종목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하이닉스가 이거 뭐 올라가는 이유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디램 가격을 상승을 할 거래요.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 왜냐면 여태까지 계속 감산을 제품을 줄였으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제품이 쪼그라졌죠. 재고 물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고 물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쪼그라들었는데 해외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린다,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재고 물량을 빨리 소진을 시키고 이제 다시 가격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실적은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게 CPI 지수 발표 다음 날도 아니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건 저는 상당히 그래도 이 반도체가 안전하다는 거에 일단은 증거가 되지 않나 해서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인데 노란 톡방 지금 하단 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닫아놨는데 지금 제가 열어놓을게요. 노란 톡방을 일단 좀 이따 열어놓을 테니까 뭐 잠시 뒤에 클릭하면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광고쟁이들 때문에 닫아놨는데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에서는 뭐 전략은 간단해요. 어차피 반도체의 쓰임새는 많을 거고 근데 반도체가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디가 빨리 움직이냐면 의료 AI하고 로봇 관련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도체주들은 안전하게 그냥 매매 치는 데는 괜찮고 끌고 가기에도 괜찮은 게 반도체 섹터라면 빠른 수익은 어제 급락했었던 로봇주가 또 나옵니다. 근데 로봇주가 지금 바닥이냐? 그건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반토막까지는 안 나갈 건데 자 일단은 노란 톡방을 열어놓고 자, 네, 지금 열렸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일단은 약진, 일단 강한 흐름들을 일단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어제는 일본 시장이 올라가길래 아니 우리나라 시장 왜 빠지나 했는데 미국 시장이 빠져서 그래서 미리 빠졌구나.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지만 오늘 우리나라 IT 섹터들이 저렇게 강하게 잘 버틴다면 삼성전자도 플러스 흐름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급락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느낌보다는 제가 어제도 공개방송 장 끝나고도 해드렸는데 오늘도 공개방송 이건 장중에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CPI 지수 오늘 저녁에 9시 30분에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잖아요. 이전에가 3.2였고 이번에 발표할 게 예상 전문가들의 예상은 3.6.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도 생긴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게 갑자기 오늘 발표 이후에 생기는 게 아니고 벌써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 왜 폭락을 안 하냐고요. 빨리 빠질 것은 크게 폭락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그런 얘기로 이렇게 하락장으로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박스권으로 잘 유지를 하다가 CPI 지수 넘어가고 뭐 금리 동결 얘기 넘어가고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들 포럼 그다음에 무슨 뭐 전시회 뭐 다음 달에 테크데이도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인공지능은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찬양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마이크론이 10월 달 되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플러스가 됐네 뭐 이러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네 그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더 좋아지겠네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대선 나오겠죠. 그럼 대선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칠 거고 여러분들한테 돈 잘 벌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돈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지.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제 다 큰일 났다. 이제 다 굶어 죽어야 되니까 이제 다 돈 뺏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꽉꽉 눌러놓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소설입니다. 이건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정도 흐름에서 벌써 급락 나와가지고 13,000 깨지고 막 아수라장이 됐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잘 여기서 버틴 다음에 CPI 지수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뉴스들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만약에 3.6을 예상을 했는데 뭐 4.0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거 쇼크다 해갖고 그러면 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예상보다 3.6을 예상했는데 전월 대비 3.6을 예상했는데 전년 동기 3.6이었는데 만약에 3.5가 나오거나 3.4로 나오면 이 정도면은 뭐 유가만 조금 안정되면 괜찮겠네. 그럼 유가가 지금 88달러까지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90달러 넘어가고 100달러 넘어가면 뭐 계속 가겠어요. 어느 순간 찍고 또 살살도 빠지면 또 언젠간 또 70달러 내려갈 거고 또 60달러 내려갈 때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양호하고 일단 미국 시장도 어제 1% 정도 빠진 거 달리 생각해 보면 엊그저께 1% 올라갔잖아요. 엊그저께 1% 올라가는 거 어제 그냥 그대로 뺐다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CPI 지수가 더 중요한 건데 그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움직여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양시장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IT 섹터들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 대형주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흐름 괜찮습니다. 이 안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종목들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 매수가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팹리스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또 오늘 어떻게 좀 공략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주 반도체인데요. 일단 지난주인가 한번 표적 종목을 드렸었었는데 그때도 3.7%인가 잠깐 올라왔다가 이제 수익을 주고 다시 떨어졌는데 그때 가격이 지금 준하는 가격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반도체주들이 실적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좀 움직이니까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좀 꿈틀거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닥에 있는 그래서 이중 바닥형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중심으로 이론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움직일 때가 됐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큰 폭락만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ARM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청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서는 이제 상장이 될 거고 그래서 ARM도 이제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주 반도체도 똑같은 팹리스 업체로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차량용 반도체에 저는 더 관심을 더 갖고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뭐 기사들로 뭐 작년 올해에서 많이들 보시긴 했을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들의 수요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크게 커질 것이다. 마찬가지 똑같이 비슷한 그래서 뉴스를 헷갈릴 정도로 똑같은 기사들의 내용인데 로봇에 대한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뭐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커질 것이다.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수요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맥락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들이 쓰임이 많을 때에서 이쪽에 이제 커질 것인데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제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이 이제 텔레칩스 정도가 될 거고 그 외에서도 뭐 칩셋 미디어서부터 해서 뭐 넥스트 칩, 뭐 가온 칩스 많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거기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요 저전력 반도체, 제주 반도체도 그 안에 있는 종목이고 예전에서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시스템 반도체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꼭 항상 거기에 껴서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거의 다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바닥이라서 여기서 뭐 빠지기보다는 지난번처럼 뭐 3% 수익이 나오면 나왔지. 3% 수익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바닥에서 뭐 YTN 같은 경우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 몇 년 동안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흐름이 있는 바닥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뭐 뻔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사놓는 걸 일단 매매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자리를 보고 일단 설명을 좀 더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잡아주셨습니다. 더 안전한 공략으로 오늘 시점을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두산 테스나 52,700원의 매수가를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6.07%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HBSP 35,6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해 흐름이 좋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본 HB테크놀로지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2,910원의 매수가에서 29.90% 목표가 달성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공략해본 TSA 45,000원의 매수가를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인 제주 반도체를 공략해봤습니다. 4,435원의 매수가에서 3.72% 목표가 달성을 해줬는데요. 지난주에 공략 못하신 분들 오늘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 기회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인 로보로보를 공략했는데요. 6,050원의 매수가에서 12.07%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본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의 매수가 있는 미도달된 상황으로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1,051.45%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표적 종목으로 PSK홀딩스를 공략을 해봤는데요. 45,000원 그 지점에서는 이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어제 최소 익절 라인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저점 매수 진입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좀 흔들리고 있네요. 이 시점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는 장중에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갖고 미도달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사볼 수 있는 가격대로 진입을 했는데,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략하기는 좋아요.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 저점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이 저점만 안 깨지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살살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저점은 안 깨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노려보는 분들은 한 내일 정도에서, 그러니까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한 3% 이상 폭락을 한다. 그러면 종목들이 다 싸집니다. 모든 종목들 다 싸질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안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내일 아침서부터 따라붙을 가능성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세게. 어제는 올라갔어요. 거꾸로. 어제는 거꾸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바닥주들이 오늘 움직여서 그래요. 바닥주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이 눌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르면은 또 반등을 또 줘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 안 떴으면은 변동성이 별로 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분차트로 보게 되면은 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어제 올라가질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뭐 빠져도 뭐 2, 3%밖에 안 빠지는 건데 어제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서 지금 이게 빠진 게 7%니까 고가에서는 지금 13% 빠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고가에서는 13% 빠지는 거니까 아침에 그냥 쫓아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13% 마이너스. 어제 종가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8.6% 이렇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을 주지 않을까. 한 번 더 빠지면은 그때서는 단타로 보시는 분들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개 살펴보겠는데 역시 CPI 지수 발표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강했던 반도체주들이 다시 또 밀리네요. 이럴 때는 바닥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떠 있는 것보다는. 이 CPI 지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발표가 되면은 좀 종목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떠 있더라도 좀 전에 봤었던 PSK홀딩스처럼 떠 있더라도 이격이 좀 없으면 좀 안전해요. 오히려 그런 애들 더 안전하고 그럴 때 청정구역이라서. 그러니까 PSK홀딩스가 이런 자리 막 지금 한 26,000원대 붙어 있다. 그건 제일 안전하죠. 저점 깨지로 안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면 여기 저점 깨지고 밑으로 나락으로 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떠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안전하고. 근데 이제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별거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 시장도 뭐 그냥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미국에서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겠죠. 물가 그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거고 뭐 유가가 좀 하락하면은 뭐 좋지 않을까 하면 유가가 조금만 좋은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감산 얘기가 좀 풀리거나 뭐 그런 얘기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런 얘기로 인해서 또 미국 시장은 뭐 물가는 이 정도면은 뭐 건전하고 뭐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할 거고 이게 뭐 당장 내일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게 일주일 뒤에 나올지 2주일 뒤에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뉴스는 분명히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뭐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때까지 어떤 종목을 안전하게 버틸 거냐. 하이닉스처럼 저렇게 떠 있으면서 이격이 없는 애들 아니면 심텍처럼 고점을 돌파해놓고 붙어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안전하거나 아니면 이따가 말씀드린 제주반도체처럼 올라간 거 없이 바닥에서 모양 잡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안전한데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쪽이 재미가 없어요. 어디가 재밌냐면 지금 로봇주들이 있죠. 한 번만 더 빠져라 이러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한 번만 더 빠지면은 한 1, 20%만 더 빠지면은 뭐 단딱거리로 10% 금방 올라오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하나마이크론부터 일단은 한번 급등명중 종목의 AS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175.7%가 올라가 있는 하나마이크론. 자, 아침에 분위기가 좋아서 이거 좀만 더 강하게 움직여서 근데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였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미국 CPI 지수 발표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될 걸로 예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락은 없죠. 급락은 없으니까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돌파. 그리고 얘네들이 돌파가 되면 그때서부터 다른 바닥에 있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얘뿐만 아니라 이게 움직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뭐 감속기 관련주, 그리고 OLED 장비주, 왜냐면 지금 아이폰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격도 일단 가격 무슨 3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 루머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최상위 모델만 한 $100 정도 올라갔고 나머지들은 가격 동결. 그래서 가격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아이폰 이슈도 중국에서는 원래 2년 전서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2년 전서부터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아이폰 사용을 자제하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2년 전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 애플의 실적이 뭐 떨어지거나 그럴 거도 아니라고 하는데 좀 뉴스가 약간 설레발치면서 그렇게 좀 누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폰 이슈도 그렇고 IT 섹터의 이슈들도 그렇고 좀 더 지나보면 좋은 얘기들로 다시 움직이면서 얘는 아이폰하고 전혀 상관은 없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그 분위기들이 3분기 이제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서부터 분위기들이 이제 실적들이 좋아진다 하면서 일로 몰릴 수가 있어요. 2차 전지가 지금 워낙 약세를 보이니까 반도체라도 그 힘을 잡아 당겨야죠. 아니면 제약주가 잡아 당겨서 올리든가. 어쨌든 시장에 주도주가 필요하니까. 근데 아직 주도주의 힘은 가지고 있다. 살 수는 없고 얘를 바로미터로. 그래서 하이닉스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얘는 이제 신고가를 가 있는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거, 기준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대형주로서의 삼성전자는 IT이기도 하지만 그냥 시장 자체죠.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걔는 그냥 시장을 대표하는 거고 IT를 대표하는 거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움직임들은. 자, 그리고 TSE를 한번 볼게요. TSE. 이것도 차트 모양이 참 이쁜데 오늘도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지금 밀렸는데 다시 또 뚫을 것 같아요. 이거 뚫을 것 같고 기존에 4월 달에 추천해서 물렸다가 수익이 37% 났다가 다시 떨어져서 최근에 추천했지만 가격이 안 들어온 종목입니다. 근데 바닥이 지금 다져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해줘야 다른 애들도 상승하고 올라가니까 뭐 갖고 있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뭐 잘 보세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잘 하면 좋을 만한 종목이 맞고요. 그 다음은 이제 SF 반도체. SF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이면서 차량용 반도체도 얘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텔레칩스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다 지금은 좀 밀렸는데 저게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계속 되면 그러면 얘도 여기를 조만간에 뚫겠죠. 일단 3분기, 4분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IT 부품주의 실적들이 그때서부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3분기는 근데 적자라는 기조가 아직도 있어서 좀 불안한데 4분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바닥에서 일단 6,000원을 언제 넘어가느냐. 빨리 넘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좀 뜸을 들이네요. 하여튼 결국은 넘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왔으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하나마이크론하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따라 올라가겠죠.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제주반도체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자, 지난번에서도 한 요 정도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3.7% 수익 달성해갖고 팔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지금 모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죠. 이제 CPI 지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조금만 좀 더 빠지면 더 좋죠. 뭐 4,400원. 4,4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4,400원 정도 여기 저점이면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의 요즘의 특징이 다른 테마주들은 급등락이 심해요. 막 10% 올라갔다가 10% 빠지기도 하고 오늘 요소수 관련주들도 최근에 한 2, 3일 전에 급등을 했다가 어제 그저께에서 급락해서 떨어졌다가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고가 대비는 또 확 다 밀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요소수 관련주들은 이제 변동성이 심한데 반도체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이제 급락이 없죠. 이게 급락을 시키려면 하이닉스가 무너지든가 아니면 뭐 3분기에서 4분기에서 뭐 이제 뭐 반도체주들이 망했다. 이제 반도체주들은 끝났다.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의 전망 어둡다. 자동차 안 팔린다. 모든 세계의 그 전기차들은 끝났다. 다 이제 뭐 내연기관차를 다시 돌려야 된다라든지 하여튼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거나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면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제 옐런 장관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표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꺼냈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반도체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면은 얘는 이쪽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들이 좀 움직인다 싶으면 바닥이잖아요, 바닥. 이렇게 보면 이건 대바닥, 그렇죠? 대바닥 자리. 그리고 요게 이제 이중바닥형, 여기서 이중바닥형. 그래서 거의 요 정도면은 차량용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팹리스 업체 이슈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먼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ARM 상장 이후에서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 뭐 거기서 이제 이슈들 나와서 그쪽서부터 움직이게 되면 뭐 어떤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뭐 10% 넘는 수익이 나오겠지만 지난번처럼 뭐 3%, 5% 안전하게 오늘 같은 날 저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제주반도체 매수가로 4,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매수가에서 차분히 안전하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요일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안에서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낸드 관련주인데요. 역시나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매수가는 422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승세,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제 곧 수익권역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얼마나 더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까요? 이거 한번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었던 것 같은데 가격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때도 얘기해드렸던 게 매수가가 높으니까 수익에서 한번 파시라 그랬을 거예요. 반도체 전망은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좋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반도체의 쓰임이 무궁무진하게 이전보다 많이 쓰일 거고 실적들이 3분기서부터 일단은 좋아지는 게 잡힐 거고 흑자는 아닐 거예요. 적자인데 많이 좀 감소가 되고 아마 4분기서부터 빠르면은 흑자 전환이 될 거고 그럼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 유진테크도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일단 뭐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렇게 컨센서스라고 뭐 증권사가 됐든 이렇게 이것만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얘를 보면은 지금 당기순이익 얘 같은 경우도 2020년도 99억, 그 다음에 2021년도는 632억, 2022년도에서는 426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76억,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도 2020년보다는 낫네요. 그리고 2024년도에서는 548억, 그리고 2025년도에서는 800억. 단기 순이익만 얘기한 겁니다. 뭐 매출도 거기에 대해서 뭐 비례를 하겠죠. 뭐 원가가 크게 줄지 않는 이상은. 그럼 보면은 최근 뭐 5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5년까지도 보면 그러면은 실적이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만 그러느냐? SK하이닉스 똑같아요. SK하이닉스 지금 적자 회사잖아요. 적자 회사인데 과거에 보면
여기 4조 7천억 벌을 때가 2020년도, 2021년도 이때가 9조 6천억 벌었을 때, 근데 2025년도 가니까 그때와 준하는 수준으로 많이 법니다. 2026년도, 2027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상이지만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제 뭐 학자가 됐든 뭐 이쪽을 연구하는 연구직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서는 2026년도, 2027년도에서는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로봇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더욱더 많이 쓰이고 이거를 예상하니까 지금 하이닉스도 거의 뭐 여기 좀만 더 움직이면은 뭐 역대 뭐 최대 뭐 실적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나중에. 삼성전자도 뭐 비슷할 것 같고요. 2026년도 근데 2026년도가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이때 당시 뭐 40조 찍을 때 50조 찍을 때 뭐 어마어마하다 그랬는데 2025년도 되면 그 어마어마한 수준에 준하게 올라갑니다. 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026년도 근데 올라가죠 점점. 여기 보면 10조, 34조 당기순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2025년도에 거의 50조 육박하게 가고 그럼 2026년도에서는 60조, 70조 벌지도 모르는 거고 당기순이익이. 그리고 2027년도에서는 뭐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망을 되게 좋게 지금 다들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버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에서는 유진테크도 길게 볼 때에서는 그 매수 가격 이상으로 넘어갈 게 분명하겠지만 가격대가 바닥이 아니고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고 싶고 더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사시라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세요. 아까도 봤지만 실적은 아직 2년 남았거든요. 2025년도가 되면은 대부분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 또 올라올 것 같다라는 제가 레포트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FN 가이드부터 해갖고 이런 이제 증권사 이런 애들이 싹 다 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 자료들이니까 그리고 저거가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과거서부터 저렇게 이제 컨센서스 나오고 그러면 거의 거기에서 크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저거는 믿어지니까 증권사 리포터 이런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 실적들로 앞으로 저게 전망치대로 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26년도, 2027년도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에서도 기대를 한다면 이거보다 더 상승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뭐하라? 팔아라. 수익 나면 팔았다가 다시 또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해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전망 괜찮지만 그래서 길게 살펴보신다면 유진테크의 전망 역시나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좀 높으신 만큼 지금 우선 안전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수익 권역에 진입하게 되면 먼저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브리지텍입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8,8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AI 챗봇 관련주 어제도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이 조금은 반납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브리지텍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좀 약세를 보이죠. 그래서 얘도 뭐 똑같이 빠지고 있는 건데 로봇주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로봇주들을 걱정하는 게 이제 실적인데 맞아요. 실적이 다들 안 좋아요. 얘도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제가 뭐 체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그래도 실적이 나는 회사네요. 단기 순이익 실적은 나는데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의 실적들은 다 적자인 애들이 상당히 많아서 근데 적자 회사로 안 가는 게 아니고 되게 잘 갑니다. 엄청 잘 가요. 뭐 의료 AI 관련주들도 뭐 적자 회사인데 엄청 많이 잘 가고 그러는데 기대감에 그냥 가는 거니까. 근데 실적은 지금 꺼내볼 게 아니고 실적은 나중에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지금의 이제 전기차를 보면 되죠.
전기차 처음에는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이제 실적들이 나와야 되니까 전기차 부품주들도 그렇고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에서 이제 전기차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도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때서나 봤을 때에서 이제 충격을 받거나 그러는 거고 지금은 그냥 뭐 얘는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로봇주들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갖고 있어서요. 갖고 있다가 다시 로봇주들이 이제 바닥을 잡고 튀게 되면 뭐 최근에 뭐 셀바스 AI,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갖고 막 최근에 급등했던 애들이 있죠. 뭐 솔트룩스, 뭐 SBB테크, 뭐 TA 로보틱스 뭐 등등 마음 AI 오늘도 7% 8% 박살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애들이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져요. 뭐 1, 20% 빠지고 많이 빠질 때 뭐 30%도 빠지고 그러는데 또 올라갈 때도 비슷비슷합니다. 올라갈 때도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얘는 그런 거 보면은 걔네들보다는 많이 안 빠지네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급등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15% 20% 걔네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지금은 노려봤자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쟤네들 7% 10% 떨어지고 있으니까 쟤네들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그러면 얘도 여지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얘도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쪽 애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보이면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제주반도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4,40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4,41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다가 최대한 안전하게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그래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0.19% 상승하며 2,5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대형주들이 든든하게 지켜주네요. 삼성전자 0.28% 상승하며 27,700원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대 강세를 보이면서 118,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오늘로써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는데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50만 원 선이 좀 붕괴된 모습 확인되실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해주나 싶었는데 이렇게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0.97% 하락하며 900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8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도 하락하네요. 장 초반에 상승의 힘이 소폭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90만 4천 원까지도 좀 떨어지면서 90만 원 선이 위협받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보여졌는데요. 지금은 92만 5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로 지금 강보합 지나가면서 0.31% 지나가고 있고요. 포스코 DX와 LNF 역시나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여전히 힘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32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어떠한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1,100개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특징적으로 급등한 애들은 그냥 테마주들, 요소수 관련주들밖에 없고 오늘 아침에 좋다가 말아버린 게 이제 하이닉스 흐름이 3%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더 강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CPI 지수 발표 날을 오늘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가 조금 아쉬워요.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거였으면 CPI 지수 다음 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자, 시장을 한번 보면서
자,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급락하는 거 아니죠. 그냥 여기서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뭐 급등도 안 하고 급락도 안 하고 박스권이고 종목들도 아침에서 하이닉스가 강했으면서 뭐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제 바닥에서 1%, 2%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폭을 좀 더 확대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여러분들 바람이 있었겠지만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거지. 어차피 급락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후장에서도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을 짧게 진행을 할 텐데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강연회인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찌글찌글 거의 도박장 수준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 최근에 뭐 양자 컴퓨터, 거기다가 로봇 관련주 들어가서 그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그렇대요. 많이 번 게 아니고 지금 고점에 물렸다가 지금 다들 고생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심을 잡았다가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은 뭐 강연회 때도 얘기하고 뭐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이 이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장으로 전이되기보다는 여기서 계속 미국 시장은 우상방을 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반도체가 좋아진대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좋든 안 좋든 우리나라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미국에서 하는 얘기만 들으세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공매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서 이렇게 뭐 주가를 막 가야 될 거를 안 가게 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내년에 대선을 맞춰가지고 뭐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내년에 나올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내일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번에 9월 달 금리 인상을 0.25를 할 거냐 동결을 할 거냐 얼마 전까지는 동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내일 오늘 저녁에 얘기 나오고 나서 뭐 미국 기사에서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동결을 할 건지 상승을 할 건지 하는데 결론은 저는 미국 시장이 여기서 흔들어 제껴도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로 내년 미국 대선을 위해서 신고가로 그래서 열심히 올라간 다음에 이제 대선 끝날 때쯤 되면 이제는 그때서부터는 좀 무섭게 떨어지는 뭐 그런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중심이 되는 IT 섹터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따가 공개 방송에도 잠깐 할 테니까요. 이제는 이번 주 강연회도 있고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이따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오늘 뭐 어쨌든 테마주들 오늘도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요소수 관련주들이 언제까지 강하게 움직일 것인지 최근에 급등했던 로봇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 또 반등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말씀을 일단은 뭐 강연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중심을 잡아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은 CPI 지수 때문에 재미가 없네요. 아주 하이닉스만 오늘 한 5%, 8%만 급등했으면 참 재미있는 장이었을 텐데 다시 얘기하지만 CPI 지수 때문에 어렵다. 오늘 발표가 된 이후에서 나오면 그때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요. 오늘 저녁에 9시 30분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일단 누르는 우리나라 시장인데요. 일단 불안하더라도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링크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더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에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공개 방송으로 가는 안내 링크까지 더 쉽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지금 박스권 관망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한 테마가 더 강력하게 가는 테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 매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제주반도체 매수가는 4,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금 조금 더 안전한 대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